혹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2, 3학년 학생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좀 드려봐도 될까요? 유병준 학생하고 김혜진 학생한테 질문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혹시 대학원 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십니까? 네,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교수님들 저희 경험이랑 인생사에 대해서 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좀 어떤 길로 오게 되었는지 좀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대학원을 통해서 어떤 경쟁적인 혹은 금전적인 이점을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내가 직접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설정해 나가는 그 주체적인 과정의 중요성들을 모두 다 정리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따지게 된다면, 금전적인 걸로 따지게 된다면 사실 서울대 학생들 다들 똑똑한 거 아실 거고 다들 자기 인생을 엄청 계획해 나가는데 능숙한 걸 알기 때문에 대학원이란 선택지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제 친구들의 진로 결정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간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즉, 내가 대학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설정하는 것이 특히나 교육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다루는 교육학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의제이자 아젠다였습니다. 다른 길 대신에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원이 그럼 가지는 아이덴티티는 뭐지? 내가 대학원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나가는 어떤 학문의 요람 같은 것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공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 대학원의 전반적인 것까지 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대학이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가치를 조금씩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 재단들이 있고 특히나 뭐 기술 발전들도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주도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렇다면 일단 지식 생산이 더 이상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따라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학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학문을 공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학원의 길은 엄청나게 깁니다. 무엇인가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도 거쳐야 되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 교원 단계들을 거쳐서 교수라는 직장을 얻어야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연구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나는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에 가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차라리 더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이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 측면 또한 좀 존립이 미연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학문의 깊이랑 나의 어떤 학문을 추구함으로써 갖는 개인적인 가치란 무엇인가, 그 내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득이 된 친구들은 이제 대학원에 거리낌 없이 나는 그래도 이걸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갔었고, 그것이 아닌 학생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이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생 동안에 어떻게 접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곧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학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이걸 좀 보여줄 만큼의 적절한 커리큘럼과 경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걸 운 좋게 접할 수 있던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걸 경험해서 학문에 공감을 하고 결국에는 전국에 그걸 더 연구하기 위해서 바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이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지식 생산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통용되는 그리고 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치들과는 달리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이 가지는 아이덴티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의 그 내재적 가치를 항상 고민하게끔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길게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신의 생각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온 내용,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온 대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과연 학문이라는 게 뭐냐라는 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김예진 학생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앞에서 유병준 학부생 패널께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생명 이공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거나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직을 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도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모든 실험실을 다 경험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실험실마다의 분위기 혹은 뭐 연구 분야가 다 다르고, 그래서 어디를 선택을 해야 자신과 잘 맞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목표하면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확한 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뭐 다른 대학원생 패널 분들이나 뭐 교수님들께서는 학부생의 입장에서 실험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질문이 한 질문은 상당히 그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질문이었고, 김혜진 학생의 질문은 정말로 프랙티컬한 대학원에 진학할 때 실질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이 학문이 뭘까?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때 우리가 인문학적 지혜를 이제 빌리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박흥식 교수님께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오늘 말씀드려 보면 결국 학문이라는 게 사람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연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데서 이제 학문 탐구가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하면 사회과학이 되는 것이고,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피지컬한 조건이 되겠고, 뭐 의학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행복이란 뭘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데는 또 인문학적, 철학적인 사유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뭐 이런 분야는 그래도 제가 박 교수님께 잠깐 지혜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몇 마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병준 군이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저희과 대학원 그 고민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통상 얘기하기를 대학원은 어음이고 대기업은 현찰이다. 그래서 이 어음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어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전공을 살리는 학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제 사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그것을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과연 실패인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어느 길이든지 대부분 저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얻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여러 과정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삶을 저는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예컨대 남보다 비교할 때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경험에서 얻는 지식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들은
우리에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 학문의 연구의 의미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서양 중세사를 공부하고 제가 중세 도시나 뭐 흑사병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프랙티컬하지 않죠. 이런 것이 갖는 의미가. 그렇지만 저는 그 프랙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또 고유하게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코로나가 나오기 전부터 전염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용적인 것만 따라다니면 이렇게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그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학문적 준비가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느리고 사회 변화에 별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갖고 있는 깊이 때문에 그 사회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요한 관건은 그것을 하는 연구자가 그 주제에 그 내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인 동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이 일종의 외적인 동기라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자기 스스로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면 꾸준히 그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만 따라다닌다면 다양한 주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축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깊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약간 서설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어떤 일에 기쁨을 항상 느끼는가 이런 것들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나는 좀 더 현실적인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대학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보다는 조금 사회적으로 혹은 공공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는 분들이 아무래도 학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학문의 역할을 저는 추상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컨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산업에서도 연구하지만 공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대학에서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입장과 분명히 사회의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그런 공공을 대변하는 것은 훨씬 더 이해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문 연구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로서 지식 체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큰 하나의 흐름으로서 토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는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느끼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의 길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자리가 아니라 그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혹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와 주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새로운 지식 생산하는 대학의 역할이라든지 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성격도 대학의 역할이 독점하진 않지만 지식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지식 생산의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대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떤 연구 이슈를 선택할지 그런 걸 선택할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돈 줄게 연구해라 할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훨씬 더 그 이슈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대학인으로서 평생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과 자유와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학문에 대한 정의는 아마 교수님별로 각각 좀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응용학문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과 순수학문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학문 분야가 사회과학인지 인문학인지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흥식 교수님께서 몇 가지 학문이라는 거에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학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흥미롭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음과 현찰의 비유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좀 써먹고 싶은 느낌. 그다음에 그 내적 동기에 의해서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학문이다. 이런 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공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학문이다. 오늘날 대학의 지식 생산질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학자 개인의 어떤 관심과 흥미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게 학문이다. 이런 이제 학문과 학문을 둘러싼 일반적인 학술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예진 학생이 한 질문은 사실은 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지도 교수님을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을 것이냐,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김재범 교수님하고 박태환 교수님께 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재범 선생님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이지 지혜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김혜진 학생 이제 생명과학부, 제가 이제 같은 생명과학부 소속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대학원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실험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실험실이라고 하는 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용어 자체가 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즉 생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생물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뭐 식물, 동물, 미생물로도 나눌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분자생물학, 면역학, 신경생물학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좀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올림픽 게임을 보더라도 나에게 익숙하거나 내가 흥미로워 보이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둬야 할 것 같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이 실험 과정은 마치 우리 뭐 제가 종종 저희 지도 학생하고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운동 또는 요리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없는 운동을 혼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하던 운동을 보고 내가 개발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를 든다면 뭐 어머니나 가족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내가 여기다 새로운 것을 가미해 본다면 어떤 맛이 날까 이런 느낌처럼 누군가의 소위 말하는 선배 또는 앞선 지도 교수님들 또는 주변 동료자로부터 내가 좀 그 실험에 맞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 설정 또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실험실의 분위기가 저는 나름 나와 잘 맞는 호흡이어야 한다고 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우 조용한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떠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내가 아무래도 견디기가 힘들 터이고 또 역으로 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인터랙션하면서 조금 긴장감을 푸는 것이 나는 그 연구에 집중해서 도움이 된다면 좀 그런 분위기를 찾아가야 될 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런 연구의 맛을 보기 위해서 소위 실험실 인턴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떤 성향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종 어떤 학생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10년 뒤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때 과연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질문을 들으면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뜻은 아직까지 대학의 교수를 상당히 높은 직업으로 이 친구가 두고 있구나. 요즘은 좀 많은 부분이 꼭 그렇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공부의 목적이 교수인가? 이런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아까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식의 책에 내가 새로운 한 글자 또는 점 하나를 덧붙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과정은 뭐 연구소든 대학이든 산업계든 또는 독자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엔드고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노동이 아닌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뭐 일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음악 못합니다만 음악 듣는 건 좋아서 하는 일이 되겠고, 내가 음악도 못하는데 계속 작곡을 쓰거나 기계를 만들어서 기타를 만들거나, 이건 저의 먹거리 창출, 제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이 되겠죠. 그러나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로 공부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나름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노동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다만 그 과정에서 먹는 것으로부터 너무 자유로울 수 없으니 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장려 또는 독려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그 부분에서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즐기는 일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실험실에 인턴십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니면서 해보면 이건 내게 좀 내 몸에 맞는 옷, 이건 내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일거리로 삼고 싶은 것,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겠죠. 뭐 아무리 좋은 뭐 차, 음료, 음식이라도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코에, 내 입에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이 내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국은 학생하고 지도 교수님 또는 그 랩의 분위기나 그 특성 같은 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리서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시사점을 받았습니다. 혹시 박태현 교수님 고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김재범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특히 아까 김혜진 학생이 얘기한 이공계 쪽 실험실, 적어도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학부에서 배웠던 과목,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쭉 열거하셨던 그런 것 중에서 특히 마음에 끌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대학원 가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기가 왠지 하고 싶은 아직 깊게는 모르더라도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가는 거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정말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곤란할 것 같고, 대학원 진학할 때는 정말 나 저거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지 될 거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그 유병준 학생은 굉장히 심도 있는 사고, 친구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공계 쪽에 이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아까 유병준 학생이 얘기한 그런 개념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아까 지식 생산이라는 관점이 대학원이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게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서는 그걸 이제 더 클리어하게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이제 지식이 생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회의를 느낀다는 거가, 그럼 도대체 대학의 아이덴티티, 대학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학교에서만 지식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아이덴티티의 혼란 같은 거를 좀 느낀 것 같은데,
대학은 아이덴티티가 클리어합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이라는 키워드를 좀 머리에 넣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지금 회의나 의문점이 확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이 연구나 지식 생산은 교수님들이 하지만 결국은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교육하는 사람하고 책을 읽어갖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마 앞으로 새록새록 느끼게 될 겁니다. 일단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가르치면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산 증인으로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책에 의한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하면 뭔가 쭈뼛쭈뼛대고 자신감이 뭔가는 결여되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아까 유병준 학생이 대학원의 의미는 대학원 학생으로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생산하는 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생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대학원생도 배우기도 하고 생산을 하지만 1차적인 대학원생의 롤은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고 배움의 과정이라 갖고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는 등록금을 돈이 내잖아요. 그 등록금 내는 게 뭐예요? 자기 배움을 얻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돈을 받죠.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도 돈을 받기는 하지만 아까 그 김재범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배움의 과정에서는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자기가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을 생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사회 다른 데서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아이덴티티는 교육이라는 거를 조금 키워드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그 어떤 모호함 이런 그 번민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거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의 아주 클리어한 차이점은 아까 그 유병준 학생이 얘기했듯이 지식의 생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에서는 그걸 이제 연구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은 학부생에서는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다 교수님이 냅니다. 교수님이 내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열심히 했나는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도 자기가 내야지 된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생산을 하고 이런 지식을 생산하는 거는 문제도 이 세상에 없는 답을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 자체도 본인이 내야 된다는 게 다르고 그런 과정을 대학원생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이런 그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몸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뭔가 조금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아이덴티티가 뭔가라는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원, 특히 대학원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자들이, 교수님들이 또는 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가진 호기심 있는 주제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대학원이고, 그 탐구된 내용을 학생 교육으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내는데 역점을 많이 이제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